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모두 4%대로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는 맥을 못 추던 우리 양시장, 결국에 2%대의 동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투입됐다는 점,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끝낼 거라는 기대감에 투심이 회복이 된 건데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끝내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변동성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만 남겨놓고 있죠.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또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 첫 출연이신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원 전문가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이 정확하게 2년째 되는 날인데 뜻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저는 단순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있을 만한 이슈들, 그리고 오늘만 보더라도 이 유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또 이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내일 장중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재미있는 전략들, 경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가 일단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하락 전환을 했다가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선물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어제 밤이었죠. 미국 증시가 4% 수준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 또한 시가가 일정 부분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컸죠. 이를 반영하듯이 야간 선물에서는 사실상 1.7% 수준의 하락세가 보였고 필연적으로 금일 시가도 크게 하락한 채로 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자마자 선물 지수 기준 2포인트가 3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소폭 들어온 것이 그 힘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였는데 아쉽게도 불과 10분 뒤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밀려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입되는 모습이 들어오는 가운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두 지수 모두 2%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상관계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최근 시장에서만큼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국내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는 오늘 증시 상승이 나왔던 것은 다른 것보다 철저하게 유가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이 감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빠른 시점에 해결책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WTI 선물 지수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유가에 가장 민감한 종목인 S오일이었어요. S오일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 2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지표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한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금융 경제는 물론이고 실물 경제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이나마 이렇게 유가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가 한 가지는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국내 증시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가 있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단기적으로 없다면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생각하시고 시장을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은 우리 증시, 뉴욕 증시와 좀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가의 상승이 오늘 우리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5,500원, 그리고 비중 10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95,500원이면은 글쎄요, 어제나 오늘 뭐 이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많이 좀 내려오는 거를 보고 계시다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비중 100% 다 실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좀 장이 많이 빠졌지만 하반기에 MLCC 가격 뭐 상승,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100% 비중이라고 해서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요. 삼성전기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전기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시장이 있겠죠. 시장이 좋아야 삼성전기가 갈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 또한 지난 2월 148,50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기록하고 8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이는 그 가운데 삼성전기의 주가 또한 반등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죠. MLCC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설명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장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선 시장에 단기간 악재로 작용했던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반등이 분명 나올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옵션 만기 이 포지션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 결제 월별 옵션 가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이 되는 가격은 선물지수 기준으로 232.50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콜옵션이고, 오른쪽에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풋옵션인데, 지금 이 옵션 가격을 보면서 적어도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만기가 고작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가격 주위에 있는 내가격이든 외가격이든 가격이 너무나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나마 정상적인 가격을 보이는 옵션은 풋옵션이 아닌 철저하게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는 변동성을 줄일 거예요. 변동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콜과 풋 양쪽에서 양 매도를 하는, 정확하게는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을 이틀 정도는 쳐서 변동성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매도 포지션에 따른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 가격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조금 더 정상화 가격에 놓여 있는 콜옵션 쪽으로 무게를 두고 거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된다라는 판단 아래 삼성전기의 주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가격이 96,800원입니다. 당분간 다음 주까지 높으면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 100% 비중을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 108,000원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따로 제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기가 개별적인 악재만 딱히 나오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는 만큼 다음 주 10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왔을 경우에 가급적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비중 100% 조금 크게 갖고 계시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주까지 일단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점, 이런 점으로 밀어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점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전화로 하려고 했던 지금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8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일단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종가는 8만 원입니다. 글쎄요, 언제 들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도 2%가량 올려 세워졌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역시 SK 하이닉스 또한 보유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되 혹시나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10%포인트 정도는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의 차트와 함께 우선은 코스피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기 보이시는 녹색 선이죠. 이게 22평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선이라고 하는 구간인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이 가격, 이 선 위에 안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이 상당히 강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제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였고 오늘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비슷한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이 꽤나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간에 지수 자체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제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는 흐름에 놓일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입니다. 이 충격이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어느 정도 견인한다라는 점,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시장이 회복된다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기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중장기 투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보유를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우선 매수 가격인 86,000원대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한동안 손실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매수 가격까지만 오더라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때 가서 포트폴리오를 우선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 시점에 봐서 괜찮은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문자 상담 두 번째로 해드렸고요. 일단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트라이. 세트렉 아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15%. 25,000원에 15%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 중순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이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한 달 반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좀 고점에 들어가셔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투자자님 혹시 지금 현금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금 비중이 조금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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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은 세트랙 I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실적 또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나쁘다고 결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갔던 시점, 매수를 하셨던 가격대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충격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서 동사 또한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매우 좋아요. 재무 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소폭 개선되는 시점에 저는 얼마든지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금의 비중이 조금 더 있다면 지금 비중이 15%인데 대략 10%포인트 정도는 추가 매수를 내일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매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해당 종목에 따른 손실 또한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는 시기 또한 조금 빨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오전이든 또는 내일 중으로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매수 가격을 낮추고 한번 기다려 볼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트랙아이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좀 고점에 들어가셔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기업 펀더멘털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내려간 거지 기업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 정도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 평단가 낮추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71,700원이고요. 30%요. 71,700원에 30% 갖고 계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요번에 폭락하고 올라올 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상태라서. 네. 그러게요. 네. 3월 19일에 우리 장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최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듯 해서 이때 다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좀 네. 빠져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투자자님 지금 호텔 신라 대략 4,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네. 5.5% 정도이고 비중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의 손실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을 말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은 종목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든 다음 주든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을 해서 매수 가격인 71,700원까지 만약 반등을 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매수 가격에서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려고 해요. 이유가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따른 목적은 결국에는 수익이죠. 호텔 신라에서 10%의 수익이 나든 삼성전자를 사서 10%의 수익이 나든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시장이 반등할 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는 단기적으로 매수 가격인 71,700원에 올라오면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 신라 상담해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악재를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 종목이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지 말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는데 좀 반등해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바로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 갖고 계시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87,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0%요. 87,500원에 70% 갖고 계시고요. 네네. 혹시 이 종목도 좀 근래에 며칠 사이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네. 역시 지금 저점 찍고 반등해 주면서 기대하시고 이제 올라올까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다시 조금 네네. 꺾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아직 뭐 약손실 중이시긴 한데 비중이 좀 네, 맞습니다. 크셔가지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대차 매수 가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있는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답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물론이고 중국이든 유럽에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아반떼라고 하는 매우 좋은 차가 호평을 받고 있는 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효과를 현 시점에서 전혀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은 현대차 주가 흐름이 또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라기보다는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산업군이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5G나 반도체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상승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70%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5G라고 하죠. 이런 섹터군,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군의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며칠 안으로 우선은 매수 가격이에요. 87,500원에 올라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요. 현금을 확보한 다음 다른 종목으로 재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단기로 본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봤거든요. 1, 2년? 네. 그래도 그냥 밀어 넣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현대차가 아닌 다른 종목을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 투자자님께서 1년이나 2년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나 기타 다양한 변수들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밀렸죠. 한때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였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것은 산업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자동차 산업이 옛날과 같은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에서는 10%의 수익이 기대가 되고 삼성전자에서는 20%의 수익이 기대된다면 당연히 후자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5G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서는 우선은 정리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섹터에 속한 종목을 편입해서 오히려 1년 내지 2년 가지고 가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매수가에 오며든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고 이렇게 청산을 하시고 이제 이 다음에는 주도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이 지금 좀 끊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그다음 문자 들어와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61,665원 그리고 비중 100% 갖고 계시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좀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100% 갖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종가 68,700원이라서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그제였죠. 그제 또 급격하게 올랐다가 어제 빠지고 오늘 다시 좀 올라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네, 우선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가격 대비 10%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면서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록딜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가 자체에는 적어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으로 좋은 결과를 주지는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블록딜에 따른 충격을 모두 만회했다라고 보여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한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수 가격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보유를 하시고요. 참고로 셀트리온 계열사 전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더멘털은 매우 좋습니다. 재무 비율이든 실적이든 분명 더욱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한 가지 손절 가격이죠. 혹시나 주가가 밀리게 되어서 투자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매수 가격인 61,7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유는 손실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면 지난 3월 30일 기록한 대략 8만 원,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선 이렇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그 TV 같이 켜고 계시는데요. TV 소리 좀 줄이시고 저희랑 전화로만 상담할게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예, 비중은 30%요. 비중 30%시고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200원이에요. 4,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신 지는 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 6천 얼마에 사가지고 물타기를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6,000원대에 처음에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좀 빠져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평균 단가랑 오늘 종가랑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투자자님 삼성중공업.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 이 종목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6,000원대에서 그렇게 몇 개 코로나 그거 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가 다시 물타기를 해갖고 4,200원이 된 거예요. 네, 우선은 매수 가격 대비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투자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까지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은 상당 부분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조선업은 현재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조선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고 재무 구조의 개선 또한 충분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1년이든 2년이든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손실은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4,500원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약 6%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실 없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 점에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표 가격은 4,500원에 잡고요. 혹시나 주가가 지금부터 밀려서 3,500원이죠. 3,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전량 손절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이렇게 상담해드렸고요.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6,900원에 네. 15% 정도요. SK 이노베이션 13만 6,9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2월 중순쯤에 혹시 이거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대략 1년 가까이, 1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 금액에 그 고점을 계속 못 잡아가지고, 매도를 못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1년 넘게 가지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좀 많이 빠져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상심 좀 크실 네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볼지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투자자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조금 있으실까요? 조금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내일도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세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정유나 석유화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제 유가와 어느 정도 연동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오늘부터 매우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장중 9%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부터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해당 종목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던지지는 마십시오. 손절은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아까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다만 5%포인트라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면 매수 가격을 조금 낮추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 목표 가격은 15만 원 선입니다. 15만 원까지 가지고 가되 기간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손실 없이 나오되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당 종목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러면은 내일 매수 그런 거는 많이 들어와 있나요? 매수를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그널을 떴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이유가 오늘 선물시장에서 국제유가가 9%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O유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꾸준히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 5%포인트의 비중만 늘린다 하더라도 매수 가격이 15,000원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년이든 1년 반이든 보유하면 적어도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일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추가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KMW에 KMW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56,500원에 20%예요. 56,500원에 20%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네,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700원 가량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제도 좀 많이 올라섰죠. 이 종목 그래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종목을 그것도 우리 투자자님이 너무나 좋은 가격에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와 함께 현재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철저하게 5G라고 하는 부분이죠. 통신과 관련된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산업이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섹터에 속한 종목입니다. 5G 관련 대장주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난해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다가 올 초부터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KMW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MW가 유상증자나 갑작스러운 전환사채의 발행 등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락을 할 가능성은 저는 현저하게 낮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KMW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분명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동사 같은 경우 최고 가격이 8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 투자가 아닌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면 목표 가격을 10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혹시나 나는 이 종목을 단기 투자 관점에서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대략 8% 정도 수익권이 있는 6만 원이죠. 6만 원에서 8%의 수익 실현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도 괜찮겠어요, 올해?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5G라고 하는 게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상용화되었고 5G는 단순하게 특정 산업 이전에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5G 통신이라고 하는 해당 분야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5G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해당 종목 1년 정도 보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우선 목표 가격은 10만 원으로 좀 잡아주세요. 생각보다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KMW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따로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특별한 악재가 없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KMW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 이상 발표가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다시 지금 상승 전환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종목, 문자 종목으로 살펴드릴게요. 후성 신청해 주셨고요. 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7,200원, 오늘 종가가 6,120원인데요.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은 후성은 매수 가격 대비 지금 한 15%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고 비중이 20%임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는 3%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 종목을 손실로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최근 1개월 정도 동안 나타난 주가 하락은 철저한 시장 영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후성 또한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은 7,200원입니다. 해당 가격까지 오면 기본적으로 손실 없이 우선 정리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정리가 되는 대로 현금이 확보되면 그땐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상담해드렸습니다. 매수가까지 반등해주면 청산 그리고 종목 교체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풀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화면,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역사적으로 살펴본 한국 경제 위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예요.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드라마가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아주 좋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에서는 크게 세 인물이죠. 고수와 또 이성민 등이 나름대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오른쪽에 있는 이성민이죠. 드라마에서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금융위원장으로 올라가게 된 이성민이 예전 사무관 역할을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이 약한 나라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IMF라고 하는 사태에서 얻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IM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출발은 당시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의 정확하게는 한보철강이라고 하는 회사의 부도에서 나왔죠. 연쇄적인 부도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모두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 이전이었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위기가 오기 이전 정부 차원에서는 서둘러서 OECD 가입에 대한 금융시장의 개방을 한다라는 점. 정확하게는 당시 정부가 OECD에 가입을 함에 따라 당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넘어 이제 신흥국으로서의 도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OECD 가입에 따른 선결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외환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환시장, 금융시장 모두를 개방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기업 또한 마찬가지죠. 당시 기업은 철저하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즉 직접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무리한 인수, 기업에 대한 합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죠. 대우도 그렇고 기타 많은 기업들이 당시에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425%였습니다. 내 돈은 100%가 유동 비율이라고 하였을 때 내가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425만 원은 부채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개방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IMF 사태를 맞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시 97년도였죠. 정부 차원에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적으로 매우 큰 훼손, 펀더멘털 자체의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 정부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실탄, 정확하게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통계청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이 되었고 기업 또한 많은 것을 배웠죠. 너무나 많은 부채를 쓰는 것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탄한 재무 구조와 혹시나 있을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에 따른 유보를 크게 키워야 한다는 점.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 IMF 사태를 토대로 한 가지 학습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0년 뒤에 찾아온 금융위기, 정확하게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사태에 따른 충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그 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와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출이 무리하게 많이 시행되다 보니 서프라임 등급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프라임 등급이나 RTA는 문제가 없지만 서프라임 등급에 속한 사람들이 원리금을 명확하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사태가 2008년 발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라고 하는 해당 변수 또한 서프라임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융위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가 해당 사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았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로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당시에 FRB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그런 말까지 해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덕분에 서프라임 또한 무려 1년 6개월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큰 충격 없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지금인데 사실상 코로나19는 지금 나온 지 기껏해야 한 석 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1월에 충격은 당연히 컸지만 그것보다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충격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죠. 시장의 변동성은 당시 서프라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았을 때 리만 사태 때는 결국 3개월 동안 30% 수준의 주가 약세가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는 조금 더 나왔죠. 반등 또한 일정 부분 나왔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 부양책은 비슷합니다. 다만 그 규모와 질 자체가 월등히 더 크죠. 서프라임 때는 적정 수준의 양적 완화를 꾸준히 시행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요. 너무나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1,000조 이상의 자금을 시중에 뿌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경제에서의 충격은 분명 있다 하더라도 금융 경제에서의 충격은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의 충격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어놓고 있고 유럽 또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미국, 일본, 중국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에 당연한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당시 서프라임이든 IMF든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이 저는 조금씩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대한민국을 우선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외환시장이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은 것은 기껏해야 1,300원 수준이었어요. 1,300원이면 사실상 10% 수준의 환율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결코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비록 지수 자체는 크게 하락하였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것, 이것은 외국인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떠난 것이 아니라 증시 주변의 자금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반등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시장 그리고 현재 경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청훈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청원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